그림 같은 낙조와 살아있는 땅, 갯벌을 품고 있는 경기만을 아시나요? 경기만은 경기도 서부 해안가로 황해도 옹진반도와 충청남도 태안반도 사이 서해의 가장 커다란 만을 말합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큰 만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경기만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地域にある今まであまり知られてなかったような地域の資源を探してそれを学んでその自分たちの地域がいかに素晴らしいかを実感して守りつつそれを生かしてその自分たちの地域をより良くし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場がエコミュージアムだというふうに捉えればいいかと。 지역 특색을 살리고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에코 뮤지엄의 미래가 경기만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흔히 말하는 생명 소중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우리식의 에코 또는 생명 담론을 찾아서 경기만에 있는 많은 에코 뮤지엄적 소재를 활용한다면 세계적으로도 다른 지역의 에코 뮤지엄과 다른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에코 뮤지엄으로 경기만이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보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기만 곳곳에는 어떤 보물들이 있을까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경기만에 있는 큰 섬 중 하나로 섬의 이름은 큰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도는 그럴 때부터 조선 후기까지 여러 섬을 다스리는 중심 도시의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예전의 명성은 뒤로한 지금은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요. 요즘 이곳이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마을 골목에 공사가 한창인데요. 무슨 보수라도 하는 걸까요? 상동에서 오래 사신 분들 그리고 지금 상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을 하고 얘기하고 인터뷰해서요. 상동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이 작업 안에 담아서 상동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대부도의 중심지였던 상동마을. 마을 골목 한켠에 특별한 벽화가 걸린다는군요. 그림으로 채워진 벽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얼굴로 완성된 벽화입니다. 이 마을의 주인공은 주민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벽화 마을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과 확실히 차별이 되네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벽화 속에 있는 나와 이웃들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타지 사람들에게는 상동마을에 대해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되겠습니다. 이런 작품을 마을 골목에 걸어 놓으니 마을의 분위기가 훨씬 더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세요. 앞으로 대구도에서 활동을 많이 잘 해주시면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활동을 해주세요. 동사무소 갈 때게 이제 주민센터 갈 때게 저쪽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로 와서 요거 좀 보고 가자. 요거 좀 보고 가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늘어서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체 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디어가 참 괜찮네요. 마을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도 상동은 에코 뮤지엄으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져 60여 년간 면사무소 기능을 유지했던 옛 대부 면사무소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면사무소였었죠. 이제 하고 그
그 자리가 이제 문화자로 됐는데 다시 이제 우리 에코뮤지엄 거점 센터로 이 지역의 사랑방 역할, 뭐 나그네도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방랑객도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뭐 보물을 찾아서 여기까지 정말 찾아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누구나 들릴 수 있는 곳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에코뮤지엄 거점센터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상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위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옥경 씨, 상동 거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아마. 대부도에서 난 들꽃들 생산된 거 그거까지 맞춰야 완전히 맞추는 거고요. 그거 보시고는 이제 그거 끝나면 차 타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면. 오늘은 동네 사람들이 탐방객이 돼서 마을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매력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는데요. 못 도망가. 가장 먼저 들릴 곳은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의 무인도 누에섬입니다. 하루 2차례 8시간 동안 갯벌이 드러나는 명소인데요. 이 홍해 바다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건너편에 화성시 제부도 섬을 볼 수 있고 퉁퉁바리 뭐 함초 이러한 염생 식물 단지가 쫙 있어요. 아마 지금은 좀 에코뮤지엄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지역 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담기 위해서 여기를 직접 우리가 학습차 나온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몇 개월 지나가니까 대부도가 그렇게 좋아 또. 다음 학습장은 주민들도 잘 몰랐던 곳입니다. 안산에 숨겨진 비극, 바로 성감학원의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고 이런 일을 하면서 노동력 굉장히 착출난하죠. 이 아이들을 키워서 자기신들의 그 병력이 있고 사용할 목적으로 성감학을 만들었다는 거 이건 일제시대 그 당시 사진이고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성감도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무자비한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리를 자행했던 이곳.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성감학원의 진실은 지역의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남겨집니다. 우리가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그동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좀 더 규명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어서 아직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잠시 오가는 정도, 또 그런 오가는 분들이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해설과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40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폭악과 인권 유린이 이루어졌던 가슴 아픈 사건. 바로 곁에 있었으면서도 몰랐었다니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 앞섭니다. 우리는 이런 거 처음 듣죠. 이런 거. 그런데 지나가는 걸로 대충은 들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인원수까지 얘기하는 거 듣는 건 너무 안타까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긴 하는데. 성감학원 얘기가. 이런 참 여기는 이런 얘기가 있구나. 우리는 성감학원이 주는 교훈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시간 속에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훈을 새길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망각의 늪에 빠져 잘못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에코뮤지엄은 역사의 현장 또한 품으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코뮤지엄이 역사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일본 치바현 남부에 있는 다테야마시. 서쪽에는 도쿄만이 있고 동쪽에는 태평양과 인접해 있는 멋진 휴양 도시입니다.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 고요해 보이는 저 푸른 바다처럼 마을의 풍경도 참 온화해 보이는데요. 조용하고 별다른 일이 없던 다테야마 마을에 조금은 색다른 변화가 생겼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오래된 이곳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테야마 마을의 지역적 특징은 물론 역사까지 배우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해설을 해주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네요. 各バスにはガイド、語れるガイドと語らないサポーターがペアになっています。ですから何かあれば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까지 한 사람의 공이 컸습니다. いいと思いますが、私たちの活動そのものは代表の相沢信夫先生が高校の世界史の教員だったので、地域にあるこういう文化遺産を教材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調査研究を始めたことから、公民館活動で市民のフィールドワークをして保存運動に発展していったというのが最初の経緯で、1989年から始まっていますので、スタートから考えるともう30年になります。 무엇이 마을 주민들까지 지역 문화유산을 알리는 해설사가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찾아간 곳. 그런데 첫 코스부터 입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아카야마 방공호는 미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요. 해발 60m 작은 산 속에 무려 2km나 되는 터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日本で一番隆起をしていますので、この斜めの地層が非常に美しいんですね。それでここが一番大きな断層です。隆起をして斜めに上がって、このラインとこのラインがもともとつながってたものです。 지진으로 인해 끊어진 암석의 단층도 관찰할 수 있어 지질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아카야마 방공호를 평화학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 극비로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한 일본 해군의 비밀 지하기지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시설과 발전시설의 흔적까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곳입니다. これが掘りやすくて崩れにくいというこの地層の部分を選んだようです。だから同じ山でも裏の方は崩れがすごいんですけれど、この見学できるところだけは全然崩れがない安全なところになっています。 전세가 기울어가던 일본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1941年にはもう建ってた。 도쿄만의 입구였던 다테야마는 도쿄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비밀 부대의 아카야마 방공호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고요. 결사의 방어전이 예상되었던 다테야마. 이를 보여주듯 다테야마 일대는 47개의 전쟁 유적지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범 국가로서 숨기고 싶었던 일본의 치부. 그러나 아이자와 노부 선생은 오히려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まず立山は花と海の観光地なんですね。ですから相沢先生がこういう活動を始めた時、イメージが悪いからやめてくれという世論が全く動かなかった。そして戦争遺跡が日本で文化財として認められるの1995年なんです。広島の原爆ドームが世界遺産になるのがきっかけで。相沢先生1989年ですから早いんですね。早すぎてバッシングが多かったんです。 전쟁 막바지, 일명 자살 특공대인 가미가제 또한 다테야마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아우슈비츠를 보며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를 되새기듯 다테야마 주민들도 그런 마음이겠죠. 마을 주민들은 다테야마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함도 있지만
보다 먼저 주민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됐다는데요. ここは江戸時代の時にね、お台場とかね、やっぱり東京の要塞の一番端っこのところで、フェリーがね上陸した、アメリカに上陸したあたりからの歴史がつながってるのね。だからそういう日本を全部知るきっかけ、世界とつながる窓口ということなんだ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ただの市民の活動というよりも自分の人生のライフワークってみたいな感じだね。だからそれが素晴らしいなと思う。で今私たちが案内したのは高校2年生なんです。来年になると18歳で選挙権を持ちますのでね、やっぱりこういうこともちゃんとね考えて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방공호에서 견학을 마치고 나면 인근에서 또 다른 역사의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降りながら向かって右側に妙な構築物が見えてきますから 주민 자원봉사자의 인솔에 따라 학생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제루센 전투기용 벙커입니다. 다테야마의 계단 모양 지형을 이용해 전투기 경납고를 만든 곳인데요. 전쟁 당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건설 현장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전쟁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생명, 인권, 자유. 역사 수업 시간에 수없이 들었던 얘기도 과거의 전쟁터였던 이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전쟁의 아픔을 제대로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테야마 에코 뮤지엄은 큰 가치를 지닙니다.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다테야마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로서 전쟁의 유적이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そこで霊が出てくる。分かったかしら。せっかくだから聞くだけでなくて何でも触れられるものは触れる、触る、ね、体で触ったり匂いを噛んだり、この環境だったり蚊が多かったなとかコオロギがいっぱいいたなとか。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전쟁.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当然それは何に使われてどういう結果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を考えれば当然戦争は絶対起こしちゃな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곳은 일본 해군의 항공대 해변이라는데요. 멀리서 지켜봤던 고요한 바다는 가까이 다가가자 바람도 파도도 거세게 불어옵니다. 이곳은 어떤 역사가 얽혀 있을까요? いよいよお待ちどうさま、ご苦労様。9月3日の朝にこういう形でここに来たわけ。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다음 달인 9월 3일 미국의 커닝햄 준장이 3,5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처음 일본 본토에 상륙한 곳이 바로 이 해변입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느낄 수 있는 역사.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最初何も聞かずに来ていたらなんか何も普通の場所だなとか思ってたんですけどガイドさんの話を聞いて本当は昔こういう場所だったんだなとか戦争だとかについて力知ることができたのでとてもいい体験になったと思っています。 다테야마는 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역사 관광 코스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 관광이 에코 뮤지엄의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된 건 폴란드에서 다크 투어리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은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찾아가 체험을 통해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입니다.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으로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있는데요. 독일 나치에 의해 학살이 자행됐던 곳 무려 400만 명이나
이곳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관광객들은 이곳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픈 그런 기억들을 교훈이 되면서 교육이 되고 찾아오는 사람과 거기에서 맞이하는 사람과의 교감이나 공감,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지혜 아니면 각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평화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테야마의 시민단체는 연간 약 26%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발전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サボる方なのであまり手伝わないんですけど東京から来たりねいろんなとこから来た人と、話し合うっていうか話すのがねでここの良いところを紹介してぜひ移住してくださいよっていうことでね呼び込むのを一生懸命やってますよ楽しませていただいてお釣りが来るぐらいです。はい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 이것이 참 교육이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테야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私たちは韓国から逆に学んだことがあります。それは韓国の、アメリカ軍の爆撃の訓練地で残っていた戦争の残骸と、それからそれで壊されてしまった自然環境を取り戻す、歴史と自然を両方を生かしていこうという取り組みをしていた方たちにとても感動しました。戦争遺跡だけではなくて、平和のための交流したり共生したり、あるいは芸術家のゆかりの文化遺産であったり、そういうものをトータルで地域丸ごと博物館として保存と活用の方法というの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 이들이 마을의 아픈 역사를 에코 뮤지엄으로 완성시키기까지는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아픈 역사를 받아들이려는 주민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은 다테야마 주민들을 더 성숙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작은 마을, 매화꽃 향기가 날리는 동네라는 뜻의 매향리는 2005년까지만 하더라도 화약 냄새가 풍기던 동네였습니다. 매향리 앞 바다에 보이는 농섬, 한국 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부터 줄곧 미군 전투기의 훈련 표적이었던 곳입니다. 이른바 쿠니 사격장. 2005년까지 온몸으로 총탄과 포탄을 받아내던 섬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되찾은 평화. 365일 중 250일 동안 귓가를 올리던 폭격과 사격이 멈춘 마을. 매향리의 평화가 찾아온 건 이제 불과 10년 남짓입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어야겠죠? 여기 처음으로 폭격했던 데가 고비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거북문자를 써서 폭격에 너무너무 타이다 보니까 지금 암석처럼 그냥 바닥에 이렇게 드러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 얘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고 이 고통 받은 것이 그 섬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여기는 2005년까지만 해도 출입하지 못했던 농섬 주위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 뉴스에서나 볼 법한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아이들은
이 비참한 현장에 남겨진 파편을 보며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폭격은 멈추고 미군은 철수했지만 아직도 농섬 곳곳에서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가슴에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진의 목표물을 폭격하러 들어갔을 때 목표물 주변에 민가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 미군군 이 조종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 위축감으로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서 이 목표물의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사람이 살고 민가가 있고 이런 곳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체득을 시켜야 된답니다. 전쟁의 편의를 위해서 민가에서도 훈련을 실시했다니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네요. (50년을) 넘게 이어진 폭격은 당연히 민가의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기물 파손은 물론이고 파편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를 참을 수 없었던 주민들은 힘을 모아 매앙리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이름 매항리와는 맞지 않는 수백 개의 파편들. 이것들이 새로운 작품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항리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거기에 아이들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아픔은 예술로 승화됩니다. 이 건물은 1968년도에 지어졌어요. 84년도에 옆에 새로 교회를 지으면서 이 교회는 거의 방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막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매항리 스튜디오라고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옛날에 그런 느낌들을 유지시키고 싶어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전시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창 폭격이 심했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마을을 지키고 있던 오래된 교회 건물. 이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생명을 공부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된 것이죠. 농섬에서 직접 주워온 포탄 파편과 그 역사를 함께 해온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른 어떤 설명보다도 아이들은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매항리의 이야기. 그 어떤 예술가의 작품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낯선 아이들에게 이런 작업은 색다른 경험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평화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됐네요. 자네들 속에 한 송이 꽃. 농섬이라는 곳에 이제 폭발물 같은 이제 잔해 같은 게 많잖아요. 그 속에 이제 한 줄기 희망. 그게 바로 이 한 송이 꽃이라는 거죠. 좀 더 와닿았어요. 뭐 TV를 통해서도 많이 봐왔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들이 직접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 받을 수 있는 피해들이 많다는 걸 좀 느끼게 됐고 빨리 평화가 정착되어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몇 년 후에는 또 이곳이 정말 놀라운 곳으로 바뀔지도 모르겠군요. 그런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어떤 과오보다는 앞으로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할 또는 매항리가 지향해 가야 할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서 쉽게 지워져 가지만 예술은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매항리처럼 경기만에는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앞서 봤던 성가학원이 그랬고
또 일제강점기 때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제암리가 있습니다.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아픈 역사의 비를 맞았지만 더 튼튼해져야 할 상처의 현장. 그 어떤 교과서로 대체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매양리 아픔은 우리만이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아픔의 역사인데요. 이곳에서 다큐투어리즘을 만들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뿐더러 우리 화성에서 하는 것들은 관주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시가 그 모자란 공간,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리모델링 할 때 일부의 예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화성의 문제들은 민주도로 잘 풀려나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선에 위치한 경기 창작센터. 이곳 또한 에코뮤지엄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경기만 에코뮤지엄. 에코뮤지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이쪽 작업인데요.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끔 환기를 시키고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물때가 9매이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24시간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매, 10매, 한 꺾기, 두 꺾기, 아조, 조금, 무시, 한 매, 두 매, 세 매, 네 매, 다섯 매, 여섯 매라고 물때를 스스로 호명하면서 물의 시간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드로잉 작업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작가의 시선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보물을 발굴하는 일, 그것이 작가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경기 창작센터가 있는 대부도는 섬이었던 곳. 그래서 물고기의 천국일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난히 물고기의 애착을 보이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윤기 작가는 경기만에서 발굴해야 할 보물은 경기 창작센터 주변의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일까? 이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보고 만들긴 했지만 연못 속의 여왕, 연못 속의 여왕 물고기지 않을까? 왕관을 쓴 것 같잖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을 관찰하는 일. 작가로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라는데요. 이렇게 하루에 물이 2번 빠졌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바다에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섬이 보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보이고 늘 관심 속에 있어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정수 작가는 경기만의 정체성이 생생히 살아있는 귀중한 보물을 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했던 일, 지금은 점점 잊혀져가는 일을 작품으로 남기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서치한 영상인데요. 연부 예전 군자염제나 소래염제 일하셨던 할아버님들 찾아다니면서 올 여름에 작업했다 그 영상입니다. 왜냐면 5시 한 반서부터 소금 그 비싸고 그 많은 거를 꺼드리려면 10시까지 꺼드려야 돼. 다 걷어가지고. 그날 몇 분 나오셨던 어쨌든 다 다 꺼드려야 돼. 집어넣어야 되니까. 예. 배관 50건 실이 되는 거요. 많을 때요. 간수 안 빠졌으니까. 그럼요. 고려. 예. 경기도에 연전이 있었다는 것,
지금은 몇몇 염전만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전이 사라지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연부들, 그들이 보물 같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꺼낼 이유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본인의 그냥 고난한 삶의 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런 삶을 살짝 좀 이렇게 비틀어서 당신의 삶도 당신의 기억도 너무나 소중하다. 누군가한테는. 누군가 기록하고 남기지 않는다면 이곳에 염전이 있었고 연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찾고 발굴해야 할 보물인 것입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지냈던 시간이 어쨌든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저 역시 배우게 되고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분들은 좀 익숙치 않은 그런 어떤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좀 색다른 성취감 같은 거 어떤 삶의 유의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서로 딱 맞아졌을 때 너무 기쁘죠. 예술가의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있겠군요. 그 보물이 어떤 것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그들이 톡톡히 하고 있었네요. 경기만에 있는 보물을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 알려주는 보물섬 지도가 바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 경기 창작센터는 예술가들의 아지트이자 그들이 마음껏 보물 사냥에 나설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개인 작업뿐만이 아니라 공동 작업 그리고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작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창작센터의 역할은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산 대부도에서 가장 열심히 보물 발굴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모습, 건물 등 마을 곳곳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 문화기획자 박진 씨입니다. 경기창작센터에서 한 1년 반, 2년 거의 있으면서 또 알게 됐던 어르신들, 제가 생각하는 지속성에서 관계 맺기의 한 부분에서도 그 관계를 끊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도에서 한번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과거 대부도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있던 상동마을의 가치를 그녀는 알아차린 것이죠. (2015년) 그녀는 상동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마을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진을 모으고 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상동이 원래 사람들이 상동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지도에는 보면 상동이라는 명칭도 없고 그리고 실제 상동의 위치를 이제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방 40리가 누가 시킨 일도 아닙니다. 잊혀져가는 상동마을이 아쉬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남아있던 옛날 고유지명들 중에 지금까지 쓰는 게 종현동. 지금도 종현동 위에 있잖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상동의 역사는 아무리 알아낸다고 해도 1900년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계시는 어르신들이 다 대부분 1900년대 생들이니까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1920년생 이러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억하는 그 상동의 모습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만들 때도
저희를 위해서도 꼭 기록을 해야 되고 나중에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게 고생해서 했어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기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마을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을에서 머물며 마을의 생기를 북돋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진 씨. 이번엔 수학철만 되면 골치 썩고 있는 불법 서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밭에다가 틀어놓으려고요. 논이나 밭에다가 가져가지 말라고 약간 캠페인송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혹시 농사 지으시면서 외국분들 피해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동네 청년인 신현무 씨의 제안으로 캠페인송을 만들기로 한 건데요. 요즘에 몸에 좋다고 민들레나 민들레 기타 등등 다 또 산에 모살이니 버섯이니 남아나지나 다 그러더라고요. 생활비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분하고 입장을 바꾸면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이렇게 흡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서리는 배고파서 조금 절도는 마음먹고 많이. 저희 혼자 각자 움직이니까 저희는 뭐 단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런 분들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뭔가를 좀 이루어진다면 뭐 저희로서는 뭐 반가운 분들이죠. 네. 어머니 있는데 들어가셔 보셔야죠. 네. 집이 누추해서. 주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선 직접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보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종 있어요. 나도 다 내일 다 못해가고 있는데 뭐 내가 그 사람들 뭐 갔다고 하기 참 그렇고 서로 이제 이 사람 사는 게 을얼러 사는 거라 그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한 발짝씩 약간 양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뻔한 얘기잖아요. 그게 뭐 서로 안 훔쳐가고 안 가져가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죠. 관광객에게는 멋쩍지 않게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어떤 재치가 있는 가사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운율에 맞게 조사를 바꾼다거나 내가 뭐 한 줄 정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며칠 후 면사무소가 또 시끌시끌합니다. 드디어 오늘 캠페인송을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뻐 얘 지나가던 아저씨 저기 떨어진 포도 몇 개만 주워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하고 나중에 보니 박스에다가 뭐 하나도 없네. 들어가지마 거기 누리밭이야. 훔쳐가지만 내가 키우는 거야.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도둑질이야. 이웃 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요즘, 주민들에 의한, 주민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부르면서 잊혀져가는 이웃 간의 정을 다시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개발 과정에서 특히 주민들은 그 개발의 주체로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대상화되어 있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국가주의, 중심주의 이렇게 갔는데 지금 지역사회주의, 지역주의로 가는 경향에서 에코노미즘이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은 바다를 맞고 시와 방조제가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시와우를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서히 예전 모습을 찾으면서 새로운 생태 교육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얘의 특징이 뻘 깊숙이 안 들어가고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가 있어. 일단 애들이 대부도 남쪽의 갯벌,
이 갯벌에는 100여 종의 동물과 8종의 염생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흰발롱개가 발견되면서 올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흰발롱개가 발견되고 난 후 시와오 생명지킴이에서는 사진을 찍어 서식지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신기해요. 네, 되게 조그만 애들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얘네들도 생명인데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메꾸니까 그냥 얘네들도 생명인데 지켜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잠깐 동안의 체험으로 또 한 명의 생명 지킴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꼭 그 안에서 박물관이라는 거 안에서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도 되고 감성도 일깨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시흥의 갯골 생태공원. 갯벌의 깊은 고랑인 갯골이 있고 과거 염전과 소금 창고가 있었던 곳. 지금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해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또 갈대가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갯골 생태공원의 갈대를 이용해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군요. 뭘로 만드나 가볼까? 그래, 그거 줘. 저 지금 이 갈대가 하나잖아. 네. 그렇지. 근데 쉽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꺾어지잖아. 그렇지. 이렇게 힘이 세진 갈대를 길게 엮어서 계속 겹치도록 묶어서 새가 둥지를 만들듯이. 갈대를 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이 작품 하나로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 할 말이 없네. 나는 알 줄을 몰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생태계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인식을 새롭게 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순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갈대 하나로 행복해진 아이들. 우리가 끼우면 너희가 이 둥지를 만드는 멋진 엄마 새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끼워보세요. 네. 무조건 앞만 바라보며 치열하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삶의 가치인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에코뮤지엄의 힘인가 보네요. 시흥 갯골과 염전 주변에서 나오는 갈대를 가지고 예술 조각가가 디자인한 형체의 갈대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쏙 파묻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기에서 저는 이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작가와 그 갈대를 엮은 그 어르신이 행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즐기는 작품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내면 가위가위보 마주 빼기. 갯골에서 난 갈대는 고사리 같은 손길에 닿아 포근함을 품은 둥지 독서실이 됐습니다. 마치 갯골 생태공원 전체가 둥지 독서실을 가득 품고 엄마 미소를 띠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국가 트렌드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경기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재조명하고 콘텐츠를 발굴하는 굉장히 저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굳이 자연사 박물관을 찾지 않더라도 또 생태 박물관을 찾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생태와 문화 예술을 역사 또 해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낸다면 좀 평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도시의 비전으로 함께 해도 충분하게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에코뮤지엄.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할 자연과 내가 배우고 느꼈던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정을 찾고 다시 어울려 살아가는 것. 경기만 곳곳에 숨어있는 보물들이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Can't climb, and if we stumble at the finish line, we'll start again.